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터치스크린이라는 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들렸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는 터치스크린을 일상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대체 터치스크린이라는 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가 가장 놀라워하는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터치스크린이 1960년대부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1965년 E.A. 존슨은 최초로 손가락으로 작동되는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하나의 터치만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늘날의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수준까지 오려면 까마득하겠고요. 그저 터치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기능이긴 했지만 그래도 60년대에 해낸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90년대 후반까지 그 기술을 사용했죠. 하지만 존슨이 터치스크린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들은 1970년대까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압식 터치스크린이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누가? 뭐? 뭘 우연히 만들었다고요? 곧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들도 살펴보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우연한 발명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G. 세뮤얼 허스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켄터키 대학에서 원자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죠. 당시 실험에 쓰일 장비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팀은 장비를 밤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연구의 진행을 늦췄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허스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연구에 전기가 흐르는 종이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건 바로 그때였죠. 이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최초의 컴퓨터 터치스크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이전에 며칠씩 걸리던 작업을 단 몇 시간 안에 해치울 수 있게 되었죠. 이 새로운 기술이 더더욱 발전하면서 토론토 대학의 과학자들은 1980년대에 최초의 멀티터치 디스플레이를 발명했습니다. 첫 터치스크린 휴대전화는 그보다 조금 늦은 90년대에 나왔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터치스크린의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즉, 요즘 전화기에서 가능한 멋진 초고속 손가락 움직임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술은 점점 더 발전했고 그래서 여러분은 구석기 시대의 터치스크린 덕분에 오늘날의 멋진 스크린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터치스크린 뒤의 마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멋진 옆으로 밀기 현상에 오직 한 가지의 기술만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리셨어요. 사실 터치스크린의 작동 방식은 6가지가 넘습니다. 그중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2가지는 감압식 디스플레이와 정전식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감압식 터치스크린은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릴 적 파트타임 계산원으로 일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또는 식료품점에서 계산할 때 서명을 어디에 하셨죠? 물론 대충 웃는 얼굴을 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사인했던 패널이 바로 감압식 터치스크린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을 충분히 세게 누르면 화면이 구부러지고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름처럼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감압식 스크린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층들 중 하나는 저항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스페이서라고 불리는 작은 점들이 있고 그것들은 여러분이 화면을 터치하기 전까진 층을 분리하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전류는 계속해서 2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가락이 스크린에 닿게 되면 2층이 함께 찌그러지고 전류가 바뀝니다. 장치의 소프트웨어가 이 특정 지점에서의 변화를 느끼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즉, 눌린 장소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50 대신 $20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 자동 인출기가 $20를 뱉어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보자면 감압식 터치스크린은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더 많은 빛에 노출될수록 그 위에 쓰여 있는 것을 알아보기가 더 어려워지죠. 화창한 날에 야외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잘 안 보이죠?
게다가 작은 글씨를 크게 보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안타깝게도 감압식 스크린은 한 번에 한 개의 터치만을 인식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항막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소셜미디어 화면을 밀어 올릴 때 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람 다시 울림 기능을 몇 번이고 누를 때 바로 정전식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정전식이 저항막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찌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정전식 스크린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라도 접촉이 되면 전류를 바꿉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피부가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전 용량식 터치스크린은 인디움 산화주석 또는 산화구리로 제작됩니다. 이 두 물질은 모두 초경량 전선의 전하를 유지하는데 각각의 전선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볼까요? 문제는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투사형과 표면형인데요. 투사형 디스플레이는 특수 센서 칩이 달린 촘촘한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표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모서리에 아주 작은 센서가 달린 종이만큼 얇은 필름을 화면 전체에 사용하죠. 하지만 어떤 유형의 정전식 화면을 사용하든 손가락이 디스플레이에 닿자마자 아주 작은 전하를 손가락에 다시 전달합니다. 따라서 전체 회로가 형성되어 화면의 특정 위치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죠. 짜잔! 이후 소프트웨어는 이 전압 강화의 위치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네,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친절하시군요. 고마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장갑을 끼고 있을 때 왜 터치가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옷이 전기를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성 실로 만든 특수 장갑을 낀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이 젖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것은 또한 정반대의 이유로 터치가 안 됩니다. 물은 전기를 전도하기 때문에 스크린은 여러분의 손가락이 어디에 닿는지 알아낼 수가 없죠. 물 묻은 부분도 전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터치 스크린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이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외선 터치 스크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와, 멋지게 들리죠? 주인공이 온통 적외선 센서로 둘러싸여 경비가 삼엄한 방에서 무언가를 훔쳐야 하는 액션 영화들을 기억하시나요? 이 적외선 중 하나를 건드리면 알람이 울리죠. 비슷한 기술이 적외선 터치 스크린에도 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화면 앞에 적외선을 비춥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요.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자마자 미션에 실패합니다. 농담이에요. 적외선을 두어 번 간섭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광선을 차단했는지가 분석되면 화면에 있는 마이크로칩이 여러분의 의도를 알아내게 되죠. 어쨌든 대부분의 전자책 화면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짜 멋지게 들리는 게 있는데요. 표면 음향파 터치스크린입니다. 손가락을 감지하기 위해 이 기술은 빛이 아닌 소리를 사용합니다. 아, 멋진 기능에 어울리는 멋진 이름이네요. 스크린의 가장자리에 생성된 초음파가 표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여러분이 스크린을 터치하게 되면 여러분은 소리 파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장된 마이크로칩 컨트롤러가 여러분이 터치한 화면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이 초음파 소리를 들어보려고 화면을 귀에 가까이 대보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이 초음파 소리는 너무 높아서 인간의 청력으로는 감지가 안 되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귀를 가지고 계시다면 또 모르지만요. 또 다른 타입의 터치스크린은 근접 필드 이미지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유형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가까이로 손가락을 움직이면 유리 스크린에 전기장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길을 인식하게 되죠. 이 기술 덕분에 펜, 스타일러스, 그리고 심지어 장갑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면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치스크린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요즘엔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비행기, 상점, 은행, 학교, 대학, 병원,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니까요. 또한 요즘은 특수 장치가 있으면 책상, 벽, 심지어 피부 등 말 그대로 모든 표면을 터치스크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유형의 터치스크린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터치스크린 확인하는 건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